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이태리 밀라노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는데 30대죠. 우리 김상겸 선수 그리고 10대 유승민 선수가 한국 스노우보드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노력들 많이 했더라고요.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고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들려온 기분 좋은 소식도 있지만 저희도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지난 2019년 2월 11일에 첫 방송한 저희 행복한 아침이 오늘로 7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정말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모닝픽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정부가 고령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오저장 여부를 감지해서 가속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보조장치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78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화장품 광고 적발 사례의 70% 이상이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허위 과대 광고 사례였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서울권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다 큰 후에 하는 이혼을 흔히들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2025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황혼이혼 상담 비중이 최근 20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해 60대의 경우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은 10배, 남성은 1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귀경길 걱정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 설 연휴에 국민 절반가량이 고향을 찾거나 10명 가운데 3명은 여행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혹시 두 분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페달 오조작 그건 방지 모르겠고 장치. 페달 있는데 뭐 블랙박스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걸 놓는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렇죠. 급가속 사고 발생했을 네. 때 그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단다 이런 얘기는 네. 들어보셨을 네. 것 같은데요. 오조작 방지 장치라고 요즘 흰차에 달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저도 좀 보니까요. 갑자기 페달을 가속 중에 확 밟으면은 네. 그냥 쑥 들어갑니다. 아, 페달이 작동이 안 되는군요. 예, 작동이 안 되도록 오.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령층에 급가속 사고, 급발진 사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장치를 달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조작 방지 장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나선 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령층의 사고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고요.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고령 운전자들 모두 지원해서 이걸 달 수 있는 겁니까? 모두 지원하면 참 좋기는 할 텐데요. 예산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운전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 가운데 고령자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고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택시하고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장치 부착 비용이 대당 40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20만 원, 개인 사업자는 32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니까 거의 뭐 지원 금액을 설치 금액을 다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차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새로운 제도가 또 도입이 된다고요? 강제로 면허를 막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하거나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 좀 더 진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진단하는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오늘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운전면허 시험장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실제 차량이나 가상현실 VR을 통해서 실제 신체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에게 운전 중에 주의사항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권유 등을 유도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시범 운행은 서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달 중에 전국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페달 블랙박스는 사고가 난 이후에 원인 규명에 쓰는 거니까 사고를 막을 수 없는 거라 한계가 있었는데 네. 이게 페달이 쑥 들어가는 거 네. 이거는 사고 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렇죠. 거라. 그렇죠. 이거 아주 개발 잘했는데요. 앞으로는 신차에도 그냥 의무적으로 아. 장착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어제였었죠.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2027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2031년까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연평균 668명의 정원을 늘리고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2027학년도 첫 해에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증원 규모의 80%만 늘리고요. 2024년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490명 정도 증원을 하는 셈입니다. 2028학년도하고 2029학년도에는 613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또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으로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증원되는 인원은 지역 의사로 선발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선발을 해도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뭐 하냐? 다 서울 수도권에 있으면은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별도로 선발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이 또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사들을 양성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의대 재학 기간 동안에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요. 졸업 후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오는 4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계는 이번에도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한의사협회가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뭐 반발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예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생을 이렇게 갑자기 증원하게 되면은 교육 현장의 시스템이 교육 환경이 따라주질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적인 반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대 증원 2,000명대처럼 그렇게 반발 강도가 세지는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별도로 지역 의사를 선발하는 거고 별도 정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만약에 파업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다고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정 갈등에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모닝픽은요? 설 연휴가 바로 앞으로 이제 다가왔잖아요. 두 분 어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다녀오시나요? 저희는 뭐 일해야죠. 뭐. 아 그런가요? 아니 뭐 행복한 아침 해야죠. 어디 갈까요,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일하시는 분들한테 괜히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을 찾으시거나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이번 설 연휴에 총 2,780만 명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설 연휴보다 전체 이동 인원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연휴가 짧은 탓에 일평균 이동량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무려 95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사실 가장 힘든 게 고속도로 위에서 보내는 건데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몇 시간 걸리나 이거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25만 대고요. 설 당일에는 615만 대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는 15일에는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갈 때 7시간, 그리고 설 당일인 17일은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1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242개 구간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요. 고속도로 갓길 차로 69개 구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동이 쉽지 않은 만큼 또 다양한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관심사인데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다 마찬가지고요. 졸음쉼터와 휴게소 11개소도 추가 운행할 방침이고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부터 23일까지 인도도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오. 예, 고향 가는 길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네. 다녀오셔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정리해봅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연예계 소식 전해줄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 앞에 놓인 택배만큼 반가운 네. 핫한 연예계 소식 들고 왔습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이 아침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연예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오늘도요, 이 손과 귀로 재미있는 반응을 아주 발빠르게 캐치하는 업그레이드된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예, 먼저 연예계 단신부터 가겠습니다. 업앤다운입니다. 네, 2월 둘째 주 업앤다운에는요, 이번 주 하정우 결혼설 그리고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업 키워드에만 두 가지가 선정돼서 오. 덕후의 심정이 아주 두근두근 하는데요. 먼저 하정우 결혼설 키워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하정우 씨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한 매체에서 하정우 씨가 서울 시내 결혼식장 여러 예식장을 직접 알아보고 다녔다라면서 맞아요. 오는 7월께 비공개 결혼식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매체에서는 하정우 씨의 부친인 김용건 씨와의 이 통화 중에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 내용을 공개를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하정우 씨 소속사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교제 중인 사실은 맞다. 그런데 결혼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는 거죠. 7월 결혼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요약하자면 열애는 맞고 결혼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열애설이 나기 전에 결혼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정우 씨 결혼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정우 씨 결혼설 나왔을 때 처음에 일반인이라고 나왔는데 일반인은 아닙니다. 사실 그 상대 곧바로 또 공개가 됐죠. 이 최근 이 패션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핫한 인플루언서인데요. 이 하정우 씨 나이가 만 47세죠. 이 상대 차정원 씨는 사실 이제 배우기도 해요. 11살이 어린 만 36살인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정확한 연애 기간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적어도 7년은 넘은 것 같다 이런 추정이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추정이 너무 정확해서요. 오. 네, 이렇게 긴 연애 기간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나온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이 차정원 씨와 배우 황보라 씨 SNS에 비슷한 강아지 사진이 올라온 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강아지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사진 속 바닥재까지 똑같아서 열애설 의혹이 이때부터 불거진 거예요. 왜냐? 황보라 씨가 알려진 대로 하정우 씨의 동생과 결혼을 했잖아요. 이때 하정우 씨 집에 방문해서 이 강아지와 함께 사진을 찍은 거다. 그리고 같은 바닥재가 찍힌 사진을 올린 이 차정원 씨 같은 경우도 하정우 씨 집에서 촬영을 한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열애설 단순히 루머 정도로 치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8년 뒤에 이 진실로 밝혀지자 이 부분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6년 전에 두 사람 사귄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듣기도 했었습니다. 정확한데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사람이 연애하는 건 맞지만 결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공개 연애를 선언을 한 만큼 주변 뭐 네티즌들 반응도 정말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열애 인정 후에 팬들의 반응 거기에다가 하정우 씨의 유쾌한 답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결혼 축하드립니다라는 댓글에 아직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결혼하지 마요라는 댓글에 식장 들어갈 때는 몰라, 식당 들어가기 전까진 몰라요라는 신중한 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빠를 놔줘야 하나라는 그런 팬들의 볼멘 소리에는요. 언제는 뭐 잡고 있었니? 라는 글을 또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차정원 씨의 이름을 단어로 풀어 헤친 그 이름을 가진 가수 카더가든의 사진을 또 올린 팬에게는 센스 있게 오 내 사랑이라고 또 답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열애도 인정을 했고 사귄 기간도 오래됐다는데 결혼은 아직이다.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요. 이 두 사람 다 각자 이 상반기에 굉장히 공식 스케줄이 많아요. 일단 뭐 스케줄은 다 공개되어 있는 우리 하정우 씨 얘기부터 해보면요. 최근에 임필성 감독과 그 건물주 드라마 하나 촬영을 마쳤고 또 바로 신작 영화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데뷔작 용서받지 못한 자부터 같이 했고 또 뭐 군도 범죄의 전쟁 드라마 수리남까지 함께했던 그 윤종빈 감독과의 과거 한 방에서 하수까지 같이 했던 그 윤종빈 감독과의 그 신작 촬영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결혼 날짜 말할 수 없다, 날짜 확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 말에요. 영화 윗집 사람들 그 뭐 공효진 씨, 이한희 씨, 김동욱 씨랑 함께했던 그 영화 개봉 앞두고 인터뷰했을 때 삼청로에서 인터뷰했을 때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내년에 장가 가려고요 이러더라고요. 하정우 씨가 그런 걸 보니 지금 여러분들이 가긴 갈 건가 보다. 아유 아무래도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갈 건가 보다 이렇게들 추측하고 계시는데 저는 감히 말해보겠습니다. 올해 말이라도 올해 안에 간다. 2026년에 간다. 이렇게 저는 한번 제가 틀리나 맞나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요건 제가 적어놓고 한번 믿습니다. 근데 네. 자, 업앤다운 다음 키워드도 유쾌한 소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청춘을 돌려다오인데요. 도대체 청춘을 되찾기 위해 나선 주인공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영구 없다 심영래 씨 이야기입니다. 심영래 씨가 청춘을 되찾기 위해서 나섰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심영래 씨가 최근 개인 SNS 그리고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팬분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함께 확인하시죠. 요 사진입니다. 빵빵 부어있는 이 얼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하얀 붕대로 얼굴을 칭칭 감아 놓은 사진이기도 하죠. 이 모습은요. 지난해 말에 심영래 씨가 안명 거상술을 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공개한 사진인데요. 대체 왜 이런 변화를 겪었는지 궁금해하던 찰나에 심영래 씨가 직접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심영래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아무리 분장을 막 공들여서 하고 이렇게 콧물도 그리고 해도 예전에 그 연구 얼굴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술을 감행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팬분들에게 그때 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연구 캐릭터로 돌아온 거예요? 맞습니다. 심영래 씨가 최근에 버스킹 그 길거리 즉석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있죠. 반만 그린 눈썹, 빨간 코, 주근깨 요거도 그대로고 지금 보이시죠? 아래에 하얀 한복에 조끼, 파란 조끼 요거 연구 의상 기본에다가 머리에는요 그 산타 모자에다가 이 방한 귀마개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영국 캐럴 불렀을 때 했을 것 같은 산타 복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직접 관객과 만나면서 가까이 만나면서 우리에게 추억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화나 뭐 이거 텔레비전하고 다르잖아요. 관객하고 바로 앞에서 보면 진짜 가까이서 이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더 천연덕스럽게 영구의 이 새 모습을 좀 살리고 싶은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심영래 씨가 이렇게 다 나 옛날 그때 영구로 돌아갈래 하면서 대수술을 감행했던 게 처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죠. 화면에 뵀던 것보다 실물이 봐도 조금 얼굴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근데 눈 쌍꺼풀 했어요. 원래 그냥 살렸어야 되는데 예. 자꾸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인상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아유 별 말씀 다 하십시오. 아니 저 짧은 인터뷰도 왜 이렇게 유쾌하죠? 역시 다릅니다. 근데 예전에는 스타들이 이렇게 성형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잘 하지 않았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정말 거리낌 없이 다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쌍꺼풀 수술한 거가 뭐라고 절대 비밀에 붙이고 잠깐 찝었어요 이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심영래 씨도 저 안면 거상술 했습니다 하고 띵띵 부은 얼굴 공개했듯이 사실은 과거에는 스타들이 신비주의 무너뜨린다면서 이게 나한테 약점이 될까 봐 절대 자연 미인인 것처럼 자연 미남인 것처럼 했는데 최근에는요 오히려 솔직한 모습이 더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스타들이 비포 앤 애프터를 공개하는데 그중에서 개그맨 최양락 씨도 저 안면 거상술 했어요 이러면서 비포 앤 애프터를 공개한 적도 있고 최근에 전원주 씨도요 개인 채널을 통해서 저 안면 거상술 좀 받으면 확 젊어질까요? 또 이 상담받는 모습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청춘을 되찾기 위한 스타들의 이런 노력이 처음은 아니죠. 맞습니다. 뭐 최근까지는 이렇게 청춘을 되찾기 위해서 안면 거상술을 공개하는 스타들이 많았지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청춘을 되찾기 위해 이 분야의 시술을 공개했던 그런 스타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정준하 씨는요. 국내 연예계의 거의 1호라고 자부할 정도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아 여기 들어온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상준 씨는 잘 알죠? 그렇지 우리 또 같은 모모임이었으니까. 네. 모모임이 뭐예요? 모모임이. 자, 여기에서 이 모모임 이게 과연 무슨 모임일 것 같으신가요? 다이어트 모임인가? 다이어트 모임. 아, 오. 다이어트 모임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무슨 근데 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모임? 자요. 모자를 뭐 좋아하는 모임인가? 뭐? 자, 과연 뭘까요? 모발 이거 아니야? 거의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모모임이 뭐예요? 모모임이. 혹시 저 뚜껑 쪽이에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모모임이 이제 모발 이식 하신 분들의 모임인데. 선배님 모발이시겠어요? 진짜요? 우리나라의 거의 뭐 연예계에서는 첫 번째 선두주자예요. 아, 그래서 정말? 1등이에요. 예. 아, 방금 김원희 씨가 뚜껑 쪽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연예계에 이거 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미 이 모모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익히 알려진 대로 김수용 씨도 있고요. 김학래 씨, 박준영 씨, 그리고 서경석 씨. 이분들이 이미 모발 이식을 통해서 청춘을 되찾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분, 바로 박명수 씨가 있는데요. 박명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오를 통해서 모발 이식을 고민한다라는 청취자의 사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박명수 씨가 이 사연을 딱 읽더니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진다 라면서 그나마 뒷머리가 살아있을 때 요걸 이렇게 다 모내기를 해야 된다라고 아주 진지한 조언을 하기도 했었죠. 또 모발 이식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스타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 스타가 최근 방송에서 한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머리 빠진 사람과 머리 빠질 사람 딱 이렇게 둘로 나뉜다. 이런 명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그냥 막 이 뚜렷한 이목구비에다가 반항아적인 이미지로 데뷔 때부터 한국의 제임스 딘이다 이러면서 굉장한 스타였는데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부탁해요. 네, 이덕화 씨예요. 그런데 사실 25살 때 정말 버스에 깔려서 60m를 끌려가는 사고로 20대 후반부터 이미 모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35쯤에 출연한 이 사랑과 야망에서는 이제 더 심해져 있는 거죠. 이때 이 드라마의 작가 김수현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가발이라도 좀 착용해보는 게 어때? 요게 가발을 쓴 시작점이 됐는데 사실요 옛날에는요 촬영을
샤워를 하고 끝났는데 어머나 머리 가발이 뒷면이 앞으로 와 있어요. 어머, 근데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 가발 쓰고 축구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돼. 그러면서 모발 아까 이지영 MC도 하셨는데 무려 27년째 이 모델을 하면서 근데 할만합니다. 와. 우리가 드라마 들어갈 때 사실 남자들의 변신은 이 헤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캐릭터마다 머리 색도 바꿔주고 이 디자인도 바꿔주는 모발 전담반, 이덕화 모발 전담반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분은 모발 이식하라 그러면 노노노 난 필요 없어. 가발이면 충분해. 야.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연기, 아직도 최고의 인기 이어가고 계시죠. 네, 아니 뭐 아직 젊은 저도 어떻게 하면 이걸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스타들도 마찬가지였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연예계에서 뜨려면 이름만큼 중요한 게 또 별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스스로 발등을 찍은 행동으로 독특한 또 별명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그런 스타들이 있어서 화제를 또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행동으로 별명을 부른 스타 누가 있습니까? 최근에요. 두쫀쿠 열풍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품절 사태까지 일으킨 그 두바이 쫀득 쿠키. 이 열풍을 아주 살짝 잠잠하게 만든 분입니다. 뭐든 유행하는 건 그냥 절단 내버린다고 해가지고요. 유행 절단기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은 MC 전현무 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뚝 끊기게 만드는 유행 절단기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예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전현무 씨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자면요. 원래 본인이 만든 별명은 있습니다. 본인의 추구미는요. 유행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민남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따라오게 돼요. 전현무 씨가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 그 트렌드가 아예 절단이 나버리는 거죠. 아까 은영 씨가 얘기한 대로 요즘 두쫑쿠가 정말 열풍이었잖아요. 난리였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두쫑쿠 열풍이 잠잠해지는 모양새를 전현무 씨가 만들어냅니다. 요즘 내가 가장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게 두쫑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잠잠해졌다. 많은 사장님들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트렌드를 또 선도하던 이 GD의 어떤 신발이 있어요. 근데 이 신발을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전현무 씨가 이걸 산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GD의 신발 유행이 끝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도 했는데 한 방송에서 전현무 씨가 그 홍콩의 무지개 아파트로 유명한 초이용 아파트에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은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 그 아파트가 곧 철거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절단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현무 씨가 그런 게 아니다. 나 아파트 철거한다고 해서 인증샷 찍으러 간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유행 절단기라는 명성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야, 이게 이 정도면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모셔가야 되겠네. 가서 그 앞에서 사진 찍으면 허무는 거야. 진짜. 짱이네요. 유행 절단기 이런 별명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사실 유행 절단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건 그 유행 아이템을 보유한 회사라든가 관련자겠죠. 최근 사실 몇 년간, 수년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뛰시죠. 러닝이 또 완전 인기인데 저도 정말 많이 뵙니다. 그런데 우리 트민남, 트렌드에 민감한 전현무 씨가 안 뛸 리가 없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러닝을 시작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느 관계자가 제일 가슴이 철렁할까요? 바로 러닝하면 떠오르는 러닝으로 기부하는 러닝의 진심인 션 씨가 정말 내심 전현무가 러닝을 시작했어. 이게 내심 마음에 걸렸는지 이 개인적으로 메신저를 보낸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본인이 받은 이 전현무 씨가 본인이 받은 SNS 메신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러너 전현무 유행 박살내면 안 돼요. 정말 착한 션 씨의 진심 반, 논란 반, 우려 반 이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빠르게 흘러가는 이 트렌드를 아주 뒤늦게 혼자 짝사랑하는, 외사랑하는 전현무 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트렌드 헌터라고 해야 될까요? 쫓고 있기는 합니다. 네, 전현무 씨가 과거에는 뇌생남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학창 시절에 모범생인 것으로 유명하죠. 서울의 Y대 출신이기도 하고 또 대기업 4군데에 동시에 합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언론고시로 불리는 이 언론사 3군데에도 또 동시에 합격을 하는 여러 가지로 참 전설을 쓰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한데요. 일명 취업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근데 이런 전현무 씨가 얼마나 이 센스를 가지고 있었는지, 대단한 센스인지 그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한자 그대로 직역을 해도 배울 학에다가 그 날생해서 학생이니까 배우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한 거의 제일 큰 문제는 문제 있어요. 그 학생을 이제 한자로 풀이를 하고 끝난 거예요. 배울 학, 날생, 배우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아닌 거죠. 임팩트가 없어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살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죠? 야야, 잘 들으세요. 사실 제가 아는 학생은 스터디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스터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러너, 배우는 사람으로만 학생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라는 말은 독일어 스튜디어렌에서 온 걸로 알고 있고 스튜디어렌이란 말은 배우는 것 플러스 연구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야, 이러니까 3사를 다 아니야. 네, 전현무 씨가 어떻게 언론고시 3관왕을 달성을 했는지 저도 면접 보기 전에 저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전현무 씨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공부에 정말 100% 집중을 했던 터라 트렌드를 따라갈 즐길 그럴 기회가 아예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친 것들을 다시 채우고 싶은 마음에서 열렬히 이렇게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뒤늦게 못다한 꿈을 이루는 전현무 씨. 비록 지금 유행을 이렇게 계속 절단을 내고 있지만 전현무 씨의 노력은 절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 한 가지 부탁은 유행 절단기니만큼 주식시장 근처에는 얼씬 아유, 안 되겠다. 포기요. 근데 이수지 씨는 왜 유행 절단기라는 거예요? 이수지 씨 경우는 유행 절단은 좀 맞는데 비슷한데 그래도 좀 결이 달라요.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대세 개그우먼이 이수지 씨가 개인 채널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양한 부캐릭터 보이는데 그중에 제이미맘이 있어요. 이 강남 일대 극성 학부모를 이렇게 좀 패러디해서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때 이 제이미맘이 이 G패딩, M패딩이죠. M패딩. 유명한 M패딩과 G 브랜드의 가방을 딱 들고 나온 겁니다. 어머, 그랬더니 이 부캐가 워낙에 선풍적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강남 엄마들이 어머, 내가 우리 아이 거기는 픽업이라고 안 하고 라이딩이라고 하잖아. 네. 라이딩 갈 때 이거 엠패딩 입었다가 내가 제이미맘으로 보일까 봐. 네. 요거를 입지 않게 됐다. 손절하게 됐다. 이러면서 이수지 씨한테 유행 절단기, 명품 패션 종결자 이런 별명이 또 붙게 된 겁니다. 아니 방금 이수지 씨 영상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웃기잖아요. 네, 우리 다 뭔지 알잖아요. 그 M패딩과 G 가방은 정말 워낙 잘 알려진 명품이거든요. 근데 대체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던 거죠? 연예계 덕후인 제가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명품 브랜드인 M패딩의 시중 가격은 약 390만 원이고요. 그리고 G 가방은요 무려 46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이수지 씨가 신고 나온 H사 신발은요 무려 100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쉽게 착용하기 어려운 그런 고가의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금 더 유행을 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수지 씨가 이 아이템들을 부캐로 신고 입고 나오자마자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과연 어떤 변화였는지 자자자자 이렇게 보시면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수지 씨가 입고 나온 그 M패딩의 판매 게시글이 그냥 급증을 한 겁니다. 심지어 진짜 저랬어요. 이 매물이 거의 700건 넘게 올라왔다는 뒷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거기에다가 일대 맘카페에서는요. 아니 평소에 입고 다니던 외투인데 괜한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아. 다른 외투를 입고 나갈까 고민이에요. 이 옷을 교환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고민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와, 진짜로 저랬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해당 브랜드에서는 이수지 씨 되게 싫어했겠는데? 이수지 씨 너무 재밌잖아요. 실제로 우연히 해당 브랜드 관계자를 만났었대요. 마주치자마자 그 소개를 듣자마자 이수지 씨가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해당 브랜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다. 본사에서는 오히려 너무 좋아한다라는 후일담을 전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수지 씨 덕분에 화제가 되니까 오히려 더 이 브랜드 자체가 특정인들만 아는 브랜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는 브랜드로 확대가 된 거죠. 이제는 이수지 씨 이 부캐를 통해서 선보이는
있는 손절템이 뭔지 이수지 씨의 착장에 주목하고 나 모피 없는데 이수지가 이 모피 입어가지고 모피 유행 절단 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댓글을 썼었어요. 유행 절단기라는 이 별명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이수지 씨는 뭘 해도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관계자들도 너무 유쾌하게 이걸 받아준 것 같습니다. 자, 황당한 별명을 자처한 스타, 또 다른 스타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는요, 장난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송구라라는 별명을 갖게 된 그런 스타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의외입니다. 바로 송창식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니 송창식 씨 하면 한국 포크 음악계의 거장이고. 거장이죠. 아니 근데 송창식 씨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송구라요? 이건 믿기지가 않는데.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아니 뭐 이미지, 얼굴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음악에서 작곡에 있어서 진짜 거장 마스터급인데 이분이요. 왜 송구라라는 별명이 있을까? 이게 의아하신데 사실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일관되게 얘기해요. 저도 들었습니다. 일관되게 아니 맞아. 진짜 송구라야. 송구라라는 별명이 있었어. 송창식 이 이름과 다르게 송구라라는 별명이 있는 게 진실인데 사실요 이게 들어보니까 옛날에 주변 분들한테 어느 정도로 거짓말을 했냐면 내가 귀신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 부잣집 아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막 이 20대 때도 나 40살이야. 자네가 말일세. 이러면서 반말을 그냥 턱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런 진실이 결국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진실이 다 알려지고 나서 입만 벌리면 구라다. 이게 구라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일본어 표현이지만 그래서 별명이 송구라. 이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별명 때문에 생긴 유혈 사태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세시봉 멤버이자 티격태격 앙숙인 이 조영남 씨와의 일화인데요. 조영남 씨가 실제로 이 송창식 씨보다 2살 형이거든요. 그런데 초콜릿이 귀하던 시절에 조영남 씨가 초콜릿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송창식 씨를 포함한 동생들한테 이렇게 멋지게 나눠준 거예요. 야, 니네 이거 먹어라 이러면서 나눠줬는데 송창식 씨가 이때도 참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 엄청 부자다? 우리 집은 이거 초콜릿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밥에다가 초콜릿 말아 먹는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 사람 속을 살살살살 긁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영남 씨가 속으로 기껏 어렵게 초콜릿 가지고 왔더니 팬티 한 장으로 겨울 나는 놈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냅다 송창식 씨 얼굴을 그대로 밀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코피가 밀린 그 손에 주르륵 이렇게 나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송창식 씨도 너무 유머러스한 게 내가 그때 피를 보고 나서 이 거짓말하는 버릇을 싹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한때 별명은 송구라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관계가 참 재밌어요. 그 유혈 사태를 일으켰던 이 송창식 씨 얼굴을 확 밀어버렸던 조영남 씨가 또 이 송창식 씨를 위기에서 구해줬던 또 사건도 있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영남이 형한테 영남이 형 축하 좀 해주라.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 왕래야. 내가 이혼한 지 지금 1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는 괜찮지만은 듣는 사람 거기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겠니. 그래서 형 그것도 이해가 간다. 창식이 형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창식이 형이 앉아있다. 내가 말이다. 그 시간에는 내가 안 일어나는 시간인데 너니까 내가 해준다. 했어 오빠?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형이 그 앞에서 차들이 엉켜가지고 올라오질 못해서 시간이 입에 오버가 됐어. 개그맨들이 조영남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조영남이 그래서 이제 고귀한 선물을 불러줬어. 맞아. 하기로 했는데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게 됐네요. 그래서 송창식 씨가 지각을 하게 됐고 거기 있던 조영남 씨가 축가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 송창식 씨보다 한 단계 위인 또 구라왕이 누가 있어요? 있다면서요? 아마 이름 들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양희은 씨인데요. 양희은 씨는 아침잠이 너무 많은 이 송창식 씨가 자신의 대학 졸업식에 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된 나머지 이 특단의 거짓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거짓말인지 혹시 예상이 되세요? 그때만 해도
저 고기 귀할 때니까 고기 사준다. 사주겠다고. 고기 사준다. 아니면 탕수육 사주겠다. 아니면 졸업식 시간을 당겨서 일찍으로 말한다? 뭐 뭘까요? 양희은 씨가 송창식 씨보다 지금 제가 한 단계 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희은 씨 본인이요. 결혼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 이날 결혼식이니까 축하해줘야 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송창식 씨가 이건 늦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 당일 아침,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 당일 아침에 이 축가를 불러주기 위해서 막 헐레벌떡 이 기타랑 축의금을 들고 대학까지 갔다고 합니다. 송구라 위에 이 양구라가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순수하세요. 대학교에서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참 재밌는 일화 또 오늘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어제부터 내리던 전국의 비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추위는 다소 덜한데요. 다만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면서 눈앞의 시야는 부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특히 더 짙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시야 확보에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개에 더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습니다. 오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마스크 착용하시는 등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비누는 대부분 그쳤지만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4도, 대전과 광주 8도, 강릉과 대구가 10도, 부산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 뚜렷한 비눈 소식은 없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비가 부슬부슬 오더니 지금은 그쳤다는 거고 네. 오늘은 좀 포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낮 기온은 좀 올라서 온화함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날씨 궁금하실 때는 저희 행복한 아침 혹은 기상정보 잘 챙겨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next channel A.